인생이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이유는 우리 삶에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계획을 짜고 계획대로 행동에 옮겨도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때가 많죠.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고 그것이 반복되면 멘탈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좌절하고 또 좌절하고 그러다가 무기력에 빠져요. 또 내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로 인한 타격감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클 때도 멘탈이 무너집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의 심리 닥터인 조너선 페이더와 니체의 가르침, 그리고 멘탈 코치로서의 저의 노하우까지 더해서 이 좌절과 무기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방법은요, 제 인생을 바꿔준 방법이기도 하고 최근 논란이 됐던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이 정확히 이 방법으로 도망치고 있어서 그에 대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자, 인생이 쉽지 않을 때 잘 도망치는 첫 번째 방법은 자신감 영역으로 도망치는 겁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잠시 벗어나서 100% 해낼 수 있는 일 중에 조금이라도 삶에 유익한 일을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청소가 좋은 예죠. 생각이 복잡하고 자신감이 떨어졌을 때 방을 깔끔하게 정리하면 거기가 최종 지지선이 됩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환경에선 그 지지선을 깨트리는 행동을 하지 않게 돼요. 특히 그 환경을 내 힘으로 만들었다면 더 그렇겠죠. 다시 뭔가를 해보자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운동화를 신고 30분 동안 달리고 오자? 이런 선택도 좋습니다. 하는 일은 잘 안 됐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은 일만큼이라도 좋아지게 만들었다는 느낌, 그거면 돼요. 아, 운동해야지 라는 마음을 먹고 나서 누구랑 어디서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할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좌절과 무기력에 빠졌을 땐 그런 생각조차 짐이 됩니다. 그냥 30분 달리기 끝입니다. 저 같은 경우 무기력이 찾아올 때 딱 한 종목만 조지고자는 마음으로 헬스장에 갑니다. 스쿼트든 데드리프트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 딱 하나만 골라서 아무 생각 없이 그것만 하고 와요. 무게도 도전적인 무게로 하지 않고요. 가장 좋은 자세로 끝까지 갈 수 있는 무게를 끼워요. 제가 좋아하는 장소인 헬스장으로 도망쳐서 저한테 유익한 일을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해내고 오는 거죠. 여러분이 100% 해낼 수 있는 일 중에 삶에 유익한 일은 뭔가요? 그걸 해내는 가장 단순한 방식은 무엇인가요? 거기가 자신감 영역입니다. 좌절과 무기력에 빠졌다면 그 일을 하세요. 거기서부터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인생 쉽지 않을 때 잘 도망치는 두 번째 방법, 나에게 최고의 휴식을 선물하는 겁니다. 자신감 영역에서 가장 단순한 일조차 해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뭔가 마음이 너무 지쳐있는 겁니다. 이럴 땐 뭐니 해도 잘 먹고 잘 자는 게 최고예요. 정신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도 바로 수면과 식사입니다. 그만큼 이 수면과 식사가 정신 건강의 핵심이라는 뜻이겠죠. 니체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혐오에 빠졌을 때, 모든 것이 귀찮게 느껴질 때, 무엇을 해도 도무지 기운이 나지 않을 때, 활기를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을까? 도박이나 종교에 심취해볼까? 아니면 유행하는 긴장 완화요법을 시도해볼까? 그것도 아니면 여행을 떠날까? 술을 마실까? 아니, 그 어떤 것보다도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한 뒤 깊은 잠을 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법이다. 그것도 평소보다 훨씬 많이. 그런 후에 잠에서 깨어나면 새로운 기운으로 충만해진 다른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괴테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쁠 때에 흠뻑 씌워놓으면 좋을 때에 한층 더 좋아지는 법이다. 휴식도 하나의 기술입니다. 적절한 때 적절한 방법으로 쉴 수 있다면 슬럼프를 막고 성장을 이어갈 수 있어요. 훈련이나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무의미할 만큼 에너지가 고갈됐다면 힘들이는 모든 행동과 노력은 스탑, 최고의 휴식을 계획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생 쉽지 않을 때 잘 도망치는 마지막 3번째 방법은 앞으로 도망가기입니다. 앞으로 도망가기?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얼마 전 구독자 300만 채널 피식대학이 영양군에 가서 촬영한 영상을 올렸다가 나락을 갈 뻔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을 비하하거나 지역 식당을 평가절하하는 개그를 하다가 욕을 엄청 먹었죠. 구독자가 계속 빠져나가고 영상도 한동안 업로드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피식대학이 선택한 방법이 바로 앞으로 도망가기입니다. 자, 우선 제 과거 경험을 예로 들어볼게요. 2016년에 첫 코칭 자격을 땄을 때 주변 지인들을 무료로 코칭해주면서 실력을 쌓았어요. 그런데요, 코칭을 하면 할수록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한국에는 코칭 시장이 완전히 열려있지 않았고요. 그나마 조금 열려있는 시장은 대기업 임원 출신 코치들이 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경쟁할 수 있을까? 제가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일이었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시간만 쏟아붓고 별 결실이 없을까봐 불안했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도망치면 훨씬 편해져요. 당시에 회사를 다니면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치면 더 쉴 수 있고 더 잘 수 있고 더 놀 수 있었습니다. 코칭으로부터 도망칠 것이냐 버틸 것이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 세 번째 선택지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과감하게 치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 세 번째 선택을 했습니다. 600만 원짜리 코칭 자격 과정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일본의 전설적인 멘탈 코치 쯔게 유이치로상을 만난 것도 그때입니다. 앞으로 도망친 그 지점에서 제가 코치로 설 수 있는 무대와 코칭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가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양한 기회도 만날 수 있었어요. 또 큰 돈을 쓰니까 어때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겠다는 마음, 돌파해보겠다는 마음이 생기겠죠. 모든 일은요, 원인과 결과의 세계 안에서 펼쳐집니다. 여러분에게 좌절과 무기력을 가져다 준 그 결과는 어떤 것이 원인이 됐기 때문에 펼쳐진 걸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계속되다 보면 그 결과가 다시 원인이 돼서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와요. 이게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릅니다. 그럴 때는요, 원인과 결과의 세계를 파괴해버리는, 제 표현대로라면 이 세상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 이 세상, 심지어 나조차도 도망칠 거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더 앞으로 치고 나가는 거예요. 피식대학 얘기로 돌아와서 피식대학이 지역 비하 발언을 하는 실수를 저질렀죠. 원인입니다. 구독자가 빠져나가고 시청자들이 등을 돌리는 결과가 펼쳐졌어요. 이때 피식대학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채널을 접고 도망친다. 둘째, 평소에 올리던 대로 영상을 계속 올리면서 논란이 완전히 잊혀질 때까지 버틴다. 채널 규모가 워낙 컸기 때문에 채널을 접고 도망치는 선택은 하지 않았겠죠. 당연히 모두가 두 번째 방법을 쓸 줄 알았을 겁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새로운 컨텐츠를 업로드하면서 버티는 방법. 그런데 이들은요, 세 번째 방법, 원인과 결과의 세계를 파괴해버리는, 앞으로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영양군에 기부를 한다? 이런 건 다른 연예인들도 흔히 하는 방법이죠. 실제로 피식대학은 영양군에 기부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거 말고요, 그들은 아예 영양군과 콜라보를 해서 2주짜리 컨텐츠를 기획해버립니다. 지금까지 피식대학에서 히트쳤던 모든 컨셉을 총동원해서 영양군을 홍보하는 기획이에요. 앞으로 도망치는데 전력 질주를 하는 거죠. 피식대학의 팬으로서, 그리고 앞으로 도망치기라는 방법을 자주 쓰고 많이 가르치는 코치로서 정말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멘탈코치 이너게임입니다. 타이슨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폭력으로 얼룩진 삶을 살았습니다. 13살 때까지 경찰에 38번 체포됐고 수도 없이 소년원에 드나들었다고 해요. 어떻게 이런 타이슨이 복싱 세계 챔피언이 됐을까요? 이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간략하게만 얘기하면 타이슨이 소년원에 수감되었을 때 소년원 복싱 트레이너였던 바비 스튜어트는 타이슨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를 커스 다마토에게 데려갑니다. 명 트레이너였던 커스 다마토는 타이슨을 데뷔 1년 만에 헤비급 챔피언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때 타이슨의 나이는 고작 20살이었어요. 커스 다마토는 타이슨에게 복싱뿐만 아니라 글도 가르치고 예절도 가르쳤습니다. 실제 타이슨의 양아버지가 되기도 한 그는 타이슨을 훌륭한 인간으로 성장시킵니다. 그는 타이슨의 좋은 아버지이자 훌륭한 스승이었습니다. 그런 커스 다마토가 죽자 타이슨의 폼은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37승 무패로 승승장구하던 타이슨은 당시 완전 무명이었던 버스터 더글라스에게 첫 KO패를 당하고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결국 범죄에도 연루된 타이슨은 3년간 깜빵살이까지 하게 되죠. 프로 선수가 3년간 공백기를 거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을 다시 만드는 것도, 경기 감을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생물학적 나이도 3년이나 더 들었습니다. 대부분 재기에 성공하지 못하거나 재기하더라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타이슨은 재기에 나선 후 1년 만에 세계 챔피언 자리를 되찾습니다. 타이슨은 어떻게 이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큰 시련을 겪고 있거나 잦은 실패로 멘탈이 나가 있는 상태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타이슨의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이안 로버트슨 교수의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푸른 개복치를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 집단은 개복치 혼자 지내도록 했고요. B 집단은 개복치보다 덩치가 큰 물고기들과 함께, C 집단은 개복치보다 작은 물고기들과 함께 지내도록 했습니다. 5일이 지나고 세 집단의 개복치를 다시 한 어항에 풀어놓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덩치 큰 물고기와 함께 지낸 B그룹 개복치들은 스트레스를 받아 공격성이 낮아졌고, 덩치가 작은 물고기와 함께 지닌 C그룹 개복치들은 더욱 강해진 공격성과 지배적 행동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승자 효과, 위너 이펙트라고 합니다. 승자 효과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람이 경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테스토스테론이 증가하고 지배적인 행동이 강화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경쟁 상황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해주고 경기에 온전히 집중하게 해줍니다. 여기서 지배적인 행동이란 똑바로 선 자세, 당당한 걸음걸이, 거만한 표정, 상대방을 똑바로 마주보는 시선 등을 말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러한 자세와 동작은 두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입니다. 바이오 피드백의 원리에 따라 나의 자세, 동작, 눈빛, 표정, 호흡 등은 그대로 나의 호르몬과 신경계에 영향을 줍니다. 승리가 지배적인 행동을 만들었지만 지배적 행동은 다시 승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승리하는 뇌가 만들어지는 거죠. 반대도 똑같습니다. 경쟁에서 패배하면 자연스럽게 몸을 움츠리게 되고 그 자세와 동작은 루저의 뇌를 만듭니다. 지배적 행동이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사람은 상대방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실체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자세, 동작, 눈빛, 표정, 호흡을 보고 상대의 위치를 판단합니다. 그럼 승리 없이 지배적 행동만으로 승자의 뇌를 가질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승리 없는 지배적 행동은 상대를 속일 수는 있을지라도 나 자신을 완벽하게 속이진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승리부터 쌓아가면서 점점 승자의 뇌를 갖춰가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자기계발신에서 작은 성공 경험을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죠. 다시 타이슨 얘기로 돌아와서 그럼 타이슨은 어떻게 재기에 성공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작은 승리 경험으로 서서히 승자의 뇌를 만들어간 겁니다. 타이슨 출소 후 그의 복귀전은 대단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경기를 보기 위해 윌 스미스, 덴젤 워싱턴, 짐 캐리 등 세계 유명 스타들이 경기장에 모여들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경기는 89초 만에 아주 싱겁게 끝나버립니다. 상대 실력이 너무 형편없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경기는 어땠을까요? 두 번째 상대는 가슴이 축 처지고 체지방이 20%는 넘어 보이는 매티스 주니어. 두 번째 경기도 타이슨은 3라운드 KO로 쉽게 승리를 따냅니다. 두 번의 경기에서 쉽게 이긴 타이슨은 3개월 뒤 WBC 헤비급 챔피언 프랭크 브루노와 맞붙습니다. 이 경기에서 타이슨은 브루노를 3라운드 KO로 때려 눕히고 다시 한번 세계 챔피언 자리를 차지하죠. 타이슨의 프로모터였던 돈 킹은 앞서 치른 두 경기는 세계 챔피언이 되기 위한 작전이었다고 밝혔어요. 그는 일부러 약한 상대와 복귀전을 치르게 해서 작은 승리가 주는 효과를 만든 겁니다. 승자 효과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혹시 여러분이 지금 큰 시련을 겪고 있거나 잦은 실패로 멘탈이 나가 있는 상태라면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경쟁에 참여하세요. 거기서 작은 승리를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경쟁할 상대가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사실 가장 좋은 상대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이기는 게 가장 어렵고 가장 효과적이죠. 나 자신을 상대로 작은 승리를 취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오사마 빈 라덴 체포작전을 진두지휘한 해군 제독 윌리엄 맥 레이븐은 텍사스 대학교 졸업식 연설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으세요? 침대 정돈부터 똑바로 하세요. 그리고는 침대 정돈을 통해 얻은 승자 효과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연설을 이어갑니다. 매일 아침 잠자리를 정돈한다는 건 그날의 첫 번째 과업을 달성했다는 뜻입니다. 작지만 뭔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이 자존감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을 해내야겠다는 용기로 발전하죠. 하루를 마무리할 무렵이 되면 아침에 끝마친 간단한 일 하나가 수많은 과업 완료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하루에 몇 개씩 작은 승리 경험을 남기는 것, 이것이 승자의 뇌로 목표를 이뤄가는 방식입니다. 오늘 자신과의 싸움에서 몇 번 승리하고 몇 번 패배하셨나요? 만약 승률이 100%였다면 내일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될까요? 한 주와 한 달은, 그리고 1년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승률 100%의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에드 밀렛의 팟캐스트에서 무기력한 삶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세계 최고의 동기부여 강연가 멜 로빈스가 그녀의 박살난 멘탈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 토크쇼는 실패였어요. 저는 꿈의 직장에서 해고됐죠. 그 무렵 출간 계약도 취소됐어요. 저는 난독증과 ADHD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제 생각을 글로 옮기는 게 거의 불가능했고 기한 내에 원고를 써내지 못했죠. 계약금도 물어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됐어요. 강의가 취소되고 또 취소되고 또 취소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브라도 하지 않고 팬티만 입은 채 화장실에 서 있는 저를 보았습니다. 턱살이 접혀 있었고 목에 주름살이 보였죠. 가슴 한쪽은 다른 한쪽보다 처져 있었어요. 흰머리도 보였고요. 저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동기부여 연설가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제 자신에게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그저 강아지를 끌어안고 소파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나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그저 스트레스가 사라지기만을 바랬죠. 그렇게 거울을 보고 서 있다가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손을 들고 거울 속 제 자신과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제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거의 울기 직전이었는데 하이파이브를 하고 이런 기분이 들었어요. 괜찮아. 고개 들어. 다 괜찮아. 할 수 있어. 그리고 그날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한테 일어난 변화예요.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전 매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침대를 정리하고 화장실로 들어가는데 거울 속 제 자신을 보는 게 기대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치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지난 40년 동안 거울 속에 비친 제 자신을 비난하거나 무시했거든요. 그거 아세요?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동시에 부정적인 생각은 할 수 없다는 거.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말하진 못해요. 나는 진짜 별로야. 나는 실패자야. 다 망쳤어. 난 오늘 미팅을 잘 끝내지 못할 거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과 하이파이브를 하죠. 그때 하이파이브의 의미가 뭔가요? 잘했어, 멋져, 해보자, 가자,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동료한테 힘을 줄 때나 놀라운 성과를 냈거나 시합에 들어가기 전에도 하이파이브를 해요. 또 멋진 일을 해내면 하이파이브로 축하를 하잖아요. 하이파이브는 그 모든 의미를 봉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하이파이브를 긍정적으로 프로그래밍 해왔어요. 기저 신경절에 다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파이브라는 물리적 동작을 할 때 우리는 그 동작과 긍정적인 감정을 융합하기 시작합니다. 내면의 비평가를 침묵시키고 부끄러움을 없애요. 곧 일어날 일에 대한 스트레스, 불안, 부정적인 느낌을 닫아버립니다. 하이파이브로 자신을 초기화하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신체적 행동을 취하면 뇌가 전두엽 피지를 활성화합니다. 하이파이브는 항상 다른 사람과 해왔으니까 자신과 하는 하이파이브는 익숙치 않겠죠. 이때 활성화된 전두엽 피질은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 새로운 신경 경로 개발을 가속합니다. 즉, 당신은 예상치 못한 신체적 행동을 함으로써 평생 쌓아왔던 긍정적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거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세계 최고의 뇌 전문가와 하이파이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그가 말하길 자신과 하는 하이파이브 효과는 2-3일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 뇌에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기분이 좋아지거나 믿기 힘들 정도의 평온함을 가지게 될 거예요. 하이파이브는 많은 축하와 함께 주입되었던 동작이었기 때문에 뇌 신경계는 그것을 인식하고 긍정적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뇌를 진정시키거나 기분을 증폭시켜 우리가 하려는 일에 대해 흥분하게 만들죠. 엄청나지 않나요? 그럼 하이파이브를 언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그날 전체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에서도 그날 아침 기분에 따라서 그날의 생산성이 정해진다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를 시작할 때 하는 걸 추천합니다. 양치를 하든 면도를 하든 무엇이 되었던 간에 화장실에서 벗어나기 전에 거울 속 자신과 하이파이브를 해야 합니다. 쉽게 정해줄게요. 하이파이브를 하기 전에 화장실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인생이라는 게임을 시작하기 전 하이파이브를 하는 겁니다. 신체적 동작이 뇌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내용은 제 책 멘탈 체육관에서도 한 챕터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동작뿐만 아니라 호흡, 표정도 뇌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동작에 관해선 멜 로빈스가 나눈 이야기에서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호흡과 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추가로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편안한 상황에서 깊고 느리게 호흡합니다. 잠을 자거나 휴양지 선베드에 누워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코로만 들이마신 숨이 배 안 가득히 차고 또 충분히 빠져나갑니다. 반면 긴장과 불안 상황에서는 배가 아닌 가슴으로 얕고 빠르게 호흡합니다. 이러한 호흡이 지속되면 신체적 에너지가 감소하고 정신적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워져요. 이때 의지적으로 편한 호흡을 만드는 겁니다. 하이파이브라는 물리적 동작이 하이파이브 안에 봉인된 긍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편한 호흡이 편한 호흡에 봉인된 감정 상태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셋을 셀 동안 배로 숨을 들이마시고 다섯을 셀 동안 부드럽게 내쉬는 걸 5회 이상 반복해보세요. 마음이 안정되고 불필요하게 경직된 근육이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표정도 같은 원리입니다. 만화책을 볼 때 어금니로 펜을 물게 한 그룹과 입술로 펜을 물게 한 그룹의 감정 상태를 실험한 결과는 너무나 잘 아실 거고 다른 실험 결과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눈썹 주름근은 눈썹을 아래쪽으로 당기거나 미간에 세로 주름을 만들어서 걱정이나 근심 있는 표정을 짓게 하는 근육입니다. 이 눈썹 주름근을 마비시켜서 주름을 없애는 보톡스 시술을 받은 경우에 불안이 줄어드는 경험을 한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시술 때문에 불안할 때 짓는 표정 자체를 지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죠. 신기하지 않나요? 동작, 호흡, 표정을 통해 각각의 긍정적으로 프로그래밍된 기억을 끌고 와 보세요. 나의 멘탈을 끌어내리는 상황이 나의 뇌와 호르몬을 지배해버리기 전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동작과 호흡과 표정을 의지적으로 취해서 역으로 뇌가 따라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허리를 세우고 어깨를 펴고 고개를 살짝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 아주 건방지게 웃어보세요. 기분이 어떤가요?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말했습니다. 진짜로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라.